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요, 취임을 앞두고 정보기관에 요청한 첫 기밀 브리핑 자료가 북핵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취임 직전에서야 이 미국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와 관련된 기밀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브리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나 언론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실상들이 담겨 있을 건데요. 1급 이 정보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밀이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첫 기밀 브리핑이었고 유일한 요청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외교안보보좌관, NSC 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도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중순쯤에 트럼프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동안 트럼프는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기를 꺼려왔다라고 하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응이 빨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한국 문제에는 좀 무관심한 채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내심은 한국의 지금 탄핵이라는 정치 상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무관심한 척 했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과 미사일을 이제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면 한반도 문제는 뒤로 제끼고 지금 러시아, 중국, 유럽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짐에 따라서 20일 날 출범하는 이제 새 정부가 북핵에 대한 대응을 예측보다 상당히 빨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당선되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북핵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햄버거라는 것은 제가 전에 정참 스테이크가 아닌 햄버거라는 것은 남을 폄하할 때 쓰는 용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김정은을 정식 대화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사고를 치는 사람으로서 불러다가 좀 조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것조차도 할 생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백악관의 외교 안보 관련해서 내정된 이 인사 라인들을 보면 전부 군부 강경파 출신들로 채워져서 강경 대응을 할 거라고 예측되는데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트럼프가 2000년에 대선을 한번 출마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자기의 책에 북한의 원자로 시설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어제 북한이 미국을 타결할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의 최종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자기들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제 마지막 시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맞받아 공격한 것입니다. 트럼프가요, 어제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그리고 미온적인 대북 제재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해야 될 말들을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까지 도달할 ICBM 그리고 핵무기 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0분 뒤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양의 돈과 부를 빼앗아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일방적인 무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것으로 북한을 돕지는 않을 거다. 나이스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말은 트럼프가 한 이 말은 결국은 너네들 돈 많이 벌고 있지. 우리 미국한테 무역을 해서 무역 흑자를 우리한테서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 우리 미국은 너네들 때문에 무역 적자로 또 공장이 전부 문을 닫고 노동자들아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 너 그렇게 버는 돈으로 혹시 북 지원하냐? 그러면 한번 보자. 내지는 그렇게는 못하겠지라고 비꼬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 트럼프가 매우 강력하게 공격을 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인데요. 이런 그 관계를 가지고 중국은 사실상 북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나 무슨 교류나 지원이 옛날 같지 않다 이야기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다 알 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뒤끝이 좀 있는 남자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보다 차라리 떼놓고 뒤끝이 있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확실한 뒤끝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책을 쓴 정기 작가를 자신의 골프장에서 트럼프가 마주치자 곧바로 내쫓아버렸다고 1월 1일 날 정을 조아는 날 보도가 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기자 출신 정기 작가인 해리 허트 3세라는 사람이 지난 30일 그러니까 12월 30일 옛날에는 이런 걸 구랍이라고 썼죠. 우리 어릴 때 신문을 보면 구랍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해가 바뀌었을 때 12월을 구랍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어쨌든 작년 12월 30일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아주 이 엄청나게 좋은 휴양지죠. 여기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을 갔는데요. 이 허트라는 작가가 공화당의 큰손 후원자인 석유 재벌 데이비드 코크 등 3명과 골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의 큰손이라고 해서 지난 대선 때 다 트럼프 도왔던 게 아니지요. 얼마나 애를 먹이고 트럼프한테는 단돈 1원도 안 내고 뒤로 힐러리 되라고 한 공화당의 큰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언제 이자들을 손을 보나 하고 한번 보고 있었는데요. 하필 트럼프 성폭행이라는 그런 전기를 쓴 작가가 이 공화당의 돈줄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는 돈을 대지 않고 반 트럼프 입장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하고 골프를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로요. 그 트럼프도 연휴를 맞이해서 미국에는 뭐 크리스마스 때부터 1월 초까지 대체로 연휴니까 이 자기 소유 이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허트를 만났다고 합니다. 허트는 1993년에 트럼프 정기 로스트 타이쿤 이 거장이라는 뜻을 타이쿤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로스트 타이쿤이라는 이렇게 책을 냈는데 이 책에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 트럼프의 폭로가 담겨 있는데 이 여성은 77년에 트럼프와 결혼해서 91년 이혼했는데 이혼 소송 중이던 89년에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정식 이혼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성폭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허트는 이날 트럼프를 보고 먼저 다가가서 승리를 축하한다고 악수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보통 대통령 당선되면 속으로 이 자식 그냥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러더라도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이러는데 트럼프가 안 그랬습니다. 당신은 정말 난폭했다. 당신이 쓴 거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쏘아붙였고 허트가 그거 모두 사실이라고 반박을 하자 트럼프가 내 골프장에서 나가라. 당신이 여기서 골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경호 요원들이 허트 일행을 거기 석유 재벌 한 명까지 포함해서 골프장 주차장으로 데려가서 클럽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허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1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일행이었던 석유 재벌 코크도 깜짝 놀랐다. 코크는 트럼프가 정말 옹졸하고 천박하다라고 했는데 허트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으로 트럼프에 다가갔는데 근데 트럼프가 나한테 그랬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기 기업의 이익을 돌보는 열정으로 미국의 이익도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가 언론에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두려워합니까? 자기 이미지를 두려워합니까? 자기만의 개성과 색깔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는 확실히 뒤끝의 진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트럼프의 뒤끝 진술을 좋아합니다.